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을 배울 때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태양에서부터 태양 곡사 에너지가 오는데 요거들 갖다가 대기가 일부 흡수하고 지표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반사를 하게 되는데 지표가 흡수한 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부밖으로 내밖으로 하는데 대기가 이제 재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재방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재흡수를 해서 재방출하고 그래서 이제 요 영역에서 결국에는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온실 효과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평년 대비 너무 이게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 효과가 더 지금 심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렸어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경작지도 우리가 파괴하고 나무도 막 다 뽑아내고 뭐 환경오염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됐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요.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최근 한 200년간의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요 그래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와 일치한다는 거, 지구 온도와 지구의 평균 온도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내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원인의 주범은 누구다? 바로 CO2 농도다. 그럼 그 CO2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가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다.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알아봤더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CO2뿐만이 아니라 이런 온실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CO2뿐만이 아니라 H2O 물이죠.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리고 CH4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옛날 말로는 이제 메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2라든지 H2O라든지 CH4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하고 그런 놈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고 이런 놈들이 여기에 잔뜩 있으면은 지구에서 나가는 거를 한 번에 못 나가게 하고 여기에 머물게 한다 이거죠. 여기에 머물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실 효과가 가속되고 기온이 상승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좀 그 심각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고 이제 피해를 좀 바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피해와 대책인데요. 더워져요. 더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빙하가 녹아요.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현재도 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년설도 녹고 있어요. 만년설은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거, 굉장히 이제 추운 지대에 있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얼음 상태로 또는 이제 눈 상태로 있는 건데 뜨뜻해지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얘네가 녹아서 점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얘네들이 없어지니까 반사율이 낮아집니다. 반사율은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반사하는 거예요. 지표에서 반사하는 거예요. 튀겨내는 거예요. 근데 튀겨낼 때 하얀 눈 그런 것들은 빛을 잘 반사시킵니다. 잘 반사시키는데 하얀 눈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사를 못 시킨다고요. 반사를 못 시키니까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빙하 면적이나 만년설이 감소하니까 반사율이 감소해요. 반사 못 시켜. 여기다 흡수하니까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녹아서 어디로 갑니까? 녹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육지 면적이 감소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자기 집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이 줄어든다고요. 네, 그거를 좀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각종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요. 평년보다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그냥 항상 덥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워지면서 대기가 이게 흐름이 뭔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갑자기 막 더워지고 추울 때는 갑자기 막 추워지고 막 계절과 상관없이 갑자기 막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기상 현상에 일어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뭐냐? 그럼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도 당연히 파괴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를 좀 주목해 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날씨가 이게 막 제각각 왔다 갔다 하면은 식량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쌀 먹는데 그러면은 이거 진짜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은 우리 자체가 진짜로 이제 위협을 받게 돼요. 직접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좀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범이 뭐라 그랬어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사용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거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제품들 다 만들고 특히나 전기에너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갑자기 뭐 옛날에 뭐 저기 뭐 청동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몰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 전지라든지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깨끗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이제 나무도 좀 심으면 좋고 나무가 광합성하면서 CO2 좀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뭐 국제 협약으로 국가 간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을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책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파트인데요. 간단하게 책에는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뭐 이거 뭐 그냥 그렇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그 심각성을 조금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억제를 시키고 다 같이 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